공천 경쟁 뜨겁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죠. 자, 오늘 오전에 첫 단수 공천 후보자 명단이 나왔죠. 25명입니다. 서울 19, 광주 넷, 제주 1명인데 자, 두 분께 좀 여쭤보죠. 사실 이제 뭐 시작을 한 거고 오늘은 좀 받을 만한 분들이 받았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논란이 될 만한 지역을 피해서 그러니까 논란의 논란이 소리가 적은 가장 덜 될 만한 지역을 우선 예. 골라서 발표했다. 우선 이렇게 덜 보시면 시끄러운 지역.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정말로 이게 좀 제대로 하려 하면 네. 뭐 본인들의 이제 이른바 양지에 해당하는 뭐 PK, TK부터 쫙 발표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근데 그쪽은 자칫 잘못했다가는 완전 이제 이게 뭐 벌집 쑤셔놓은 격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폭탄은 지금 째깍째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최대한 뒤로 미루고 네. 논란이 덜 될 만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친윤이나 검사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예. 그런 이제 험지에 속하죠. 그래서 뭐 여기에도 뭐 친윤들이 있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당내 경쟁자가 거의 없어요. 예. 자기 말고는 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공천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거죠. 근데 그런 데부터 우선 일단 발표한 거다. 네. 예, 그게 좀 눈에 띕니다. 조 교수님 동의하세요? 네, 뭐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눈에 띄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네네. 임실이잖아요. 전북에 지역구가 있는데 서울로 네. 지금 나오는데 서대문구예요. 서대문 갑인데 사실 이뇨한 전 위원장이 이쪽에서 좀 활동을 하셨고 계속 또 권유했다고 네, 했죠.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뭐 가족이 반대해서 안 했다고 하는데 아마 종로 쪽으로 또 방향을 튼 것 같다는 얘기도 종로도 있고요. 좀 종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예, 들려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예. 아마 그래서 이영호 의원은 이쪽으로 아마 배치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특이한 분이 태영호 의원이에요. 네. 태영호 의원은 사실 강남에서 이제 본인이 나와서 딴 데로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구로에 배치가 됐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는 저쪽 경기도의 북쪽, 이게 아무래도 북한과 경계 지역 네. 이쪽에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서울 지역으로 배치된 것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논란의 소지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 제가 말씀드린 이영호, 태영호 이 두 분 같은 경우만 약간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은 사실 국민의힘 보수 진영이 약세를 면치 못했던 그런 지역이죠. 49개 지역구 가운데 44개를 내줬습니다. 특히 한강벨트라고 하는 9개의 지역은 용산의 권영세 의원 말고는 살아남은 지역이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죠. 자, 이번 공천이 좀 한강벨트 탈환이 가능한 그런 수준일지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개혁신당이 도와준다면 가능. 네, 이렇게 봐야 할 것 예,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오늘 이제 발표 나온 이제 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나마 현역인 권영세 의원, 용산. 네. 그리고 이제 나경원 전 의원. 네네. 과거에 이제 자기 그쪽에서 뭐 국회의원 당선됐던 바도 있고 하니까 조직적 기반이 좀 있겠죠. 그분 두 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다 사실은 뭐 굉장히 좀 힘들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뭐 그런 개인기로 돌파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당대당 구도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구도가 짜여질 것인가 이게 이제 더 중요한 상태인데 예. 개혁신당이 이제 만약 이들 지역에 이제 출마자를 내고 그 후보자들이 이제 어느 쪽 표를 더 많이 잠식할 것인가. 네. 에 이제 좌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의 인적 구성으로 봐서는 민주당 출신들이 좀 더 많잖아요. 현역 의원 네. 숫자도 많고 당원 숫자는 물론 이제 뭐 이준석 대표 쪽이 더 많다고 하지만 예.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의외로 지금 민주당 표도 좀 많이 잠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수도권에서 개혁신당이 민주당 표를 많이 잠식해 간다라고 한다면 반사적 이익으로 될 가능성은 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관심을 끌었던 게 과연 용산 대통령실의 입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석동현 대통령의 40년 친구란 분이 컷오프 됐어요. 이건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그분 관련해서 설이 막 나뉩니다. 네네. 뭐 가깝다는 설과 예. 별로 안 친하다는 설까지 네. 그런 상황이고 또 그분도 연령이 좀 상당히 고연령대에 그렇죠. 속하는 편이고 그리고 뭐 워낙 정치하던 분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여론조사 해보면 지지율 뭐 별로 안 나올 거예요. 그 인물 경쟁력이 좀 떨어졌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예. 아마 여기선 사실은 친윤 대 친윤 대결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구도에서 여론조사 해본 결과 너무 격차가 많이 나서
그래서 탈락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시각 여당 공관위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후보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 인천 등 55개 수도권 지역인데 최 교수님 여기도 어쨌든 수도권 약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있죠. 근데 사실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성남에서 분당갑 지역구예요. 네네. 여기 보면 안철수 지금 현 의원이 있지만 김문혜 전 대통령 홍보수석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김민수 대변인까지 해서 사실은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들 중에 누가 될 거냐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경기도도 대체적으로 그 민주당이 더 많이 의석수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탈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도전자 입장에서는 험지라고 볼 수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 뭐 눈에 띄는 건 아무 뭐 개항을의 원희룡 전 장관 네네. 아마 공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이제 영입된 인사 중에 이수정 교수가 있고 그다음에 박문규 산업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김용남 전 의원이 저기 원래 당협위원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게 반발해서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을 내리 꽂았다. 그래서 이제 반발해서 본인이 나와가지고 개혁신당에 지금 들어가 정책 네네. 개선을 하고 있는데 저분도 과연 당선이 가능할까? 이 부분은 예. 사실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당 갑은 안철수 의원이 좀 유력하고 분당 을이 이제 김은혜 예, 전 수석, 맞습니다. 예. 김민수 대변인 경쟁하는 그렇죠. 두 분이 구도죠.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예. 이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두 분이 경쟁을 하게 되면 네네. 일반적으로는 김은혜 전 수석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그것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대통령실의 입김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미터가 될 수 있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어서 이것도 네네. 좀 비판적 입장으로 보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박문규 전 장관, 이수정 교수 이런 분들 인물로 그 열세를 좀 어떻게 개인기로 돌파라고 말씀하셨는데 만회해 보겠다라고 수도권에 내세운 분들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86 소위 운동권 또는 친명계를 좀 이 기회에 한번 이겨보자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분들도 뭐 사실은 이제 친윤으로 봐야 네. 되잖아요. 예, 그런 그 상황이어서 과연 뭐 이렇게 인물의 강점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한동훈 비대위가 전략을 조금 잘못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완전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친윤이든 뭐 아니든 간에 좀 새로운 인물들을 대거 그렇게 발탁을 해가지고 좀 이제 젊고 참신한 인재들 그래서 그런 인물들로 그냥 쫙 포진을 시켜야 되고 예. 우선 그런 인물들을 그 양지부터 우선 배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 같은 경우 강남부터 사실은 그런 새로운 인물로 싹 물갈이를 해버리게 되면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강남도 지금 네. 뭐 기존의 장관 출신 또는 대통령 비서관 뭐 이렇게 경쟁하는 모양이 보기에는 좀 감동을 주지 못한다 이런 그렇죠. 거군요. 네. 예, 사실은 그런 인재들을 완전히 다 빼야 됩니다. 예. 빼고 이제 새로운 인물 이제 아예 참신하게. 영입을 해서 그냥 투입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 뭐 사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영입 인재들이 그 인재 영입이 좀 과거처럼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공을 안 들이는데 사실은 더 공을 들였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새로 좀 이제 그 영입된 인재들을 대거 이쪽으로 막 양지는 말할 것도 없고 험지에 해당하는 지역들도 좀 공격적으로 투입을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그런 건 안 보인다. 그리고 뭐 어지간하면 친윤으로 지금 다 배치를 하고 있고 친윤들이 이제 험지인 경우에 친윤들이 희망하면 대략 다 그냥 해주는 거죠, 예.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그 험지 중에 그나마 희망자들이 나오면 이제 일부 이제 꽂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이게 별로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감동을 주는 전략은 아니다.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